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406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2주 연속. 요즘 저희가 좀 능력이 좋나 봐요. 자꾸 오. 좋으신 분들을 많이 모셔와요. 바로 충남 아산FC의 박동혁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박동혁 감독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수비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요? 네. 박동혁 감독님 이렇게 오셨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먼저 팬 여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FC 감독 박동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하고 또 처음 뵙는 건지 사석에서도 뵌 적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런 정도의 사석은 처음이에요. 이런 사석은 처음인데 전화 통화는 잠깐 한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왜요? 네. 뭐. 이상윤 의원 아시죠? 네네. 네. 이상윤 의원이 저랑 밥 먹자 그래서 점심 먹다가 나 박동혁 선수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비수라고. 킥이 정말 좋고 공격력도 좋고 시드니 올림픽 때 이후로 제가 계속 저 선수는 앞으로 우리나라 핵심 중앙 주축 수비수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월드컵 큰 무대 이런데 활용을 잘 못했을까. 네. 되게 아쉽다. 했더니 전화를 바로 하셨어요. 이상윤이 그래서 그때 또 그런 거 잠깐 바꿔주셔가지고 그때 통화를 잠깐 했죠. 그때 어색했다 안 했다. 그때 어색했다 안 했다. 조금 했습니다. 네. 그럴 것 나 같았어요. 같아도 어색했겠다. 근데 이렇게 박동혁 감독님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K리그가 점점 시작할 낌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남 아산 FC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작년에 또 이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이 해체되면서 재탄생한 거기 때문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궁금하고 해서 모셔봤어요. 좀 어떤 시간 보내고 있으세요, 요즘에? 사실 동계 훈련을 상당히 준비를 잘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저희 팀뿐만 아니라 모든 K리그2, K1, 2 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무기한 연기 오랜 기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선수들이 많이 지쳐지는 모습과 또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져서 힘든 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앞으로 이제 계획이 이제 리그 시작을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선수들한테는 또 많은 기대가 생길 거고 또 준비를 했던 거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조급하니까 저 또한 조금 긴장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산 무궁화 축구단에서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올 시즌을 좀 새롭게 준비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심정은 좀 어땠는지도 여쭙고 싶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아산 무궁화 팀을 감독을 하면서 좀 축구를 좀 편하게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실 그런 고생 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재탄생이 되면서 될 거라고 생각하셨었어요? 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창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했었고요. 또 막상 창단이 돼서 선수 영입서부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또 걱정이 두 배로 되더라고요. 창단팀이라는 초대 감독으로서 잘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충남 아산 FC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민구단으로 사실 재창단의 의미죠. 올 시즌 첫 시즌을 맞는 그러한 충남 아산이기 때문에 모신 의미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원투펀치에서 이 충남 아산 박동혁 감독을 모신 의미는 지금 힘든 시민구단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구단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금융그룹에서 딱 들어온 대전 하나시티즌이나 이런 데처럼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재정 규모도 아직 열악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팬들 아시다시피 지지난 시즌 경찰청으로 들어온 화려한 스타 선수들 그런 선수들에 박동혁 감독의 용병술이 들어가서 우승을 했었고 2부 리그에서 그런데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격을 못하는 경찰청이 선수 수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하면서 그렇죠. 승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고 지난 시즌에 결국은 기존에 남아있던 경찰 선수들 이 같이 뛰는 전반기를 보내고 그 이후에 경찰 선수들이 이제 다 나갔거든요. 네. 그리고 올 시즌은 진짜 어려운 어떻게 보면 박동혁 감독이 새롭게 가장 밑바닥부터 재평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년 말인가 어떤 인터뷰 영상을 봤더니 다음 시즌을 맞는 심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말씀해 달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뭐였어요? 짠하죠. 네, 저희 선수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해서 예, 그런 좀 말을 했었어요. 예. 지난해 말에 그 인터뷰를 했던 상황이랑 올 시즌에 이제 선수도 조금 살을 붙였잖아요. 예. 지금 이제 새로 시즌을 맞는 지금 상황이랑은 좀 어떻습니까? 선수 수급을 좀 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저희는 다른 시민 구단보다도 좀 사실 좀 열악하다면 열악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선수들한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적은 예산으로서 저희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그 예산으로서는 좀 영입을 어느 정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이 뭐 제주가 또 강등됐고 경남이 강등됐고 이런 팀들이 너무 투자와 선수들이 또 많이 떠나질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부가 1부만큼의 경쟁이 심한 리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작년도 2부 정말 치열했거든요. 근데 올 그쵸. 시즌은 더욱더 좀 2부 리그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또 이 충남 아산 FC가 이번에 수급을 한 선수들이 다 30대 이하 어린 선수들이어 들었어요. 3명만 30대 이상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색깔도 굉장히 좀 활기찰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22세 미만 선수가 11명이에요. 네. 그리고 25세 미만 선수까지 하면 22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팀이니까 뭐 우승을 또는 승격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앞으로의 향후 뭐 2, 3년 후를 보고 저희가 어린 선수들을 발굴을 잘 해서 잘 육성을 해서 그 이후의 성과를 원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구단에서도 생각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잘 육성을 해서 좋은 팀으로 만들고 싶고요. 발전 가능성이나 좀 기대가 되는 팀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K리그 구단들도 예전에는 사실은 바로 성적이 좀 중요시되는 측면이 아주 강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과거에 비하면 조금 합리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년 후, 3년 후, 올해는 어느 정도 하겠다. 한 3년 후에는 몇 위 정도를 목표로, 네. 5년 후에는 이제 뭐 승격을 목표로 이제 K리그 팀들도 대부분 이제는 좀 합리적인 그런 플랜을 갖고서 구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솔직히 질문을 드리자면 올해는 목표? 어느 정도까지를 아산은 생각하고 있다. 제가 언론 또는 뭐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선수와 저희 스태프만 공유를 했었고 사실 중위권이란 목표를 갖고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결과를 낼 수 없고 과정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 뭐 저희 스태프들, 뭐 저희 구단도 마찬가지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는 중간으로 잡겠습니다. 주위에 뭐 이미 허정무 감독 시드니 올림픽 때 같이 뛰었던 예. 그런 동료들 설기현 감독은 뭐 감독하고 있고, 네. 네. 이동국 선수는 선수하고 있고 동료들이 대부분 코칭 스태프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설기현 감독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가끔 뭐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충남 아산에 대한 반응. 저희는 많이 이제 공개가 많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잘할 거라는 또는 뭔가 이슈가 될 거라고는 아마 기대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경남 이번에 새로 맡은 설기현 감독도 저랑 연령 대표를 같이 했고 네. 저 수원 FC 감독을 맡은 김도균 감독도, 김도균 예, 감독도. 저랑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사실 전북 현대랑 연습 경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5대 3으로 졌는데 친구이자 선수인 뭐 이동국 친구랑도 경기 끝나고도 얘기하고 저희가 동국이한테 1실점을 했어요. 네. 사실 동국이가 모션 한번 쓰니까 선수들이 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건재하구나. 네. 어, 그거는 지금 팀의 수비 코치가 추성환 코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추성환 코치 잘못 아닙니까? 수비 피하는 거는. 근데 이동우 선수 친구가 선수로도 있긴 하지만 네. 설기현 감독님하고 두 분이 최연소 감독님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나누신다거나 뭐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선수 시절에 이런 감독님들 또는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거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선생님들 말을 좀 잘 들을 걸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연소 감독으로서 뭔가 이제 이 지금 충남 아산 FC가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을 좀 공감하는 것도 형성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제가 좀
강성인 편이에요.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고 제가 지도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저의 방식대로, 저의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도 맞아야 되고 서로 의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해서 어떻게든 편하게 좀 해주려고 하고요. 좀 자율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선수들이 좀 더 자신의 기량 또는 자신의 장점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축구 스타일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번에 동계 훈련 때도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이 주도한 게 아니고 아마 인스타에도 저희 우리 구단에서 올렸었는데 네. 최성환 코치가 아마 주도화를 한 것 같아요. 최상 코치가 예, 좀 성격이 저희가 좀 명랑하지. 부산에서 이제 훈련하다가 저희가 이제 한 번은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 바닷가에서 좀 모래사장을 뛰는 훈련을 네. 했는데 네. 훈련은 끝났는데 저를 선수들이 몇 명이서 들고 저를 바닷물에 빠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수들과 어느 정도 소통과 어려워하기보다는 네. 같이 놀 수 있는. 설경 감독도 상당히 요즘 현대 축구 트렌드에 맞는 전술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감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감독님은 어떻습니까? 좀 이런 요즘의 그 축구 트렌드를 보면서 본인이 뭐 하고 싶은 축구나 이런 철학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아사는 이미 지난 시즌에도 매우 현대적인 트렌드의 전술을 그렇죠.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동혁 감독님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 젊은 지도자 어떤 전술가의 네. 상당한 선구자로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앞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의 그런 어떤 전술적인 컨셉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죠. 뭐 제일 중요하겠지만 미드필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드필드를 안정화를 시켜서 그 안에서 볼 점유율을 갖고 좀 측면에서 좀 빠른 공격을 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드필드에 좋은 능력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서 수비든 공격이든 모든 밸런스를 잘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산 무궁화 시절에도 뭐 이명주 선수, 주재승 선수도 있었지만 거기 김도혁 선수, 그쵸. 또 황인범 네. 선수, 또 김종국 선수, 뭐 여러 박세직 선수도 있었지만 이런 선수들을 미드필드를 활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는 심지어 제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까지 세웠어요. 볼 점유율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축구를 하기를 원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어려움이 있어서 길게 걷어내고 급하게 걷어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다시 재차 공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요구를 했고요. 전에는 뭐 빌드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4-2-3-1 운영을 기본으로 했을 때 네. 빌드업 시에 뭐 주세종이든 이명주든 김도혁이든 네.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측면 공격을 하셨다면 네. 지금은 근데 그 선수들이 다 나갔잖아요. 네. 지금의 중앙 미드필더로도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정도 스쿼드였으면 지난 시즌이었어도 좀 경쟁력 있게 저희가 경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올 K2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금 상대가 네, 강해서 상대가 워낙 상대가 강해서. 지금 너무 선수층이나 영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이제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제주나 경남은 뭐 그냥 일부 리그 팀 같아요. 지금 네. 멤버를 보면 거기에 이제 대전이 또 끼어들었고 전남도 뭐 선수가 그럼요.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제 전통의 또 K2에서는 뭐 안양, 부천 이런 팀들은 언제나 뭐 강하잖아요. 그래서 수원 FC도 있고 예, 수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려운 레이스가 될 겁니다. 모든 팀들에게. 그런데 일단 어쨌든 충남 아산에게는 외국인 선수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라면. 그런데 외국인 선수 이번에 뽑으신 걸 보니까 조금 특이하긴 해요. 오스트리아 선수, 맞아요. 스웨덴 선수 이제 이렇게 뽑으셨는데 그 정말 좀 흔한 브라질 쪽이나 이런 선수들, 동구권 선수들도 아니고 이렇게 뽑으신 이유가 뭐고 이 선수들에게 앞으로 충남 아산이 이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현재 이 선수들 상태가 어떤지 조금 약간만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야키치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얼핏 어느 에이전트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를 좀 예의주시하다가 제가 이제 여기가 창단이 되는 분위기가 다 흘러서 그때 제가 바로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어떠한 상황이냐, 그러니까는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재빠르게 움직여서 영입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많은 경기를 못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좀 무거웠던 모습을 좀 보였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저희 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충남 아산 FC의 1호 외국인 선수거든요. 그 친구가. 무야키치가. 예.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기대가 제일 많이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필립 선수도 상당히 좀 어렵게 영입을 했어요. 저희가 넉넉하지는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프로필을 보면 무야키치보다도 사실 좀 외국의 유럽 리그나 또 일부 리그에서 많이 뛰다 보니까 조금 수준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과연 뭐 어느 용병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아시다시피 아무리 비싼 친구가 우리나라에 와도 사실 우리나라 수비수들한테 버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수비수들은 한국 사람만의 그 강인함이 있어서 사실 쉽게 놔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버티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무야키치는 상당히 이 버팀이 있고요. 경쟁심이 강하고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적응은 잘한 것 같던데요? 최근에 뭐 방송도 그러니까요. 탄다고 그런 네. 얘기가 있는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또 했던데 네. 이 구단에서 지금 박동혁 감독도 그렇지만 구단에 있는 대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처음으로 아산 시민들에게 우리 팀은 이런 색깔의 팀 어느 정도의 이 구단 마인드를 지금 갖고 첫 스타트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신가요? 사실 저희 아산 무궁화 시절에 경찰 친구들이 다 빠졌을 때에도 많은 관중이 찾아와 주시고 굉장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올해도 리그가 좀 연기가 됐지만 작년 못지않은 좀 관심과 좀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또 무야키치나 필립 헬키스 선수가 이런 방송까지 출연을 하게 됐고 참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관심도가 조금이나마 더 생기지 않을까도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용병 두 친구가 제일 저희한테 선수들, 저희 스태프들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한식을 삼시세끼를 다 먹어요. 네. 저희가 전지훈련 가서도 외국인 친구들만 따로 뭐 스테이크도 해두고 이렇게 파스타도 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희는 똑같은 선수다, 똑같은 식사를 먹고 싶다. 그래서 한식을 삼시세끼를 먹는데 자세가 돼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은 한국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요.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네, 선수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상당히 좀 고마운 부분도 커요. 네.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무대지만 와서 너무나 잘 적응해주고 이런 관계를 잘 해주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합격점을 받고 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예능 방송 출연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훈련 시간 뭐 빼먹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촬영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촬영을 하면서 선수들이 한국과 좀 더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 동료들과도 또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예능 출연은 그 우리 저 원투펀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남 아산에 2명의 외국인 선수 출연하는 그 예능은 꼭 그 아영장구도 나오시니까 꼭 잠깐 봐주시면 봤는데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적응하고 뭐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있는데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 네. 매력을 좀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 얘기했으니까 이제 국내 선수들 중에서 좀 이제 자랑하고 싶은 선수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친구 한 선수 얘기하면 나머지 그쵸. 친구들이 속상할 수 있죠. 좀 삐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23세 이제 올림픽이 있잖아요. 네. 그 대회에 좀 나갈 수 있고 좀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잘 성장을 하고 리그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승선이 아니더라도 대표팀에 좀 부름을 받고 좀 가서 경쟁도 해보고 뭔가 좀 경험을 좀 해서 좀 자신감이 생겨서 조금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앞으로 또 미디어 데이도 하셔야 될 텐데 미리 이제 연습 겸 거기서 나오는 항상 단골 질문들이 있거든요. K리그 2에서 이 팀만은 꼭 꺾고 싶다. 맞아. 이제 그 질문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늑대 상대- 축구다, 그리고- 무슨 축구다. 뭐 박동혁 감독의 올 시즌 충남 아산은 무슨 무슨 축구다. 색깔이냐? 저는 K2에서 제 가장 친한 선배가 수원 FC의 김도균 감독이에요. 네. 울산 시절 또 같이 예, 한솥밥 울산 시절도 먹었고. 있고 제가 20살 때부터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수원 FC 김도균 감독을 꼭 이기고 싶어요.
그리고 제 박동혁의 축구는 사실 좀 그냥 저는 운동장에서 좀 즐기는 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오랜 생활을 선수를 했지만 매 경기 상당히 걱정하면서 경기에 많이 나가거든요. 아, 이길 수 있을까? 질까? 비길까?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런 거보다도 좀 즐기고 좀 편안하게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좀 이런 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한테도 뭐 승패를 떠나서 자신감 있는 축구, 또 자신감 있는 모습, 좀 즐기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이 아산 무궁화에서 충남 아산 FC로 오기까지 감독님도 거기 안에 계셨지만 팬들도 굉장히 같이 이렇게 그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힘도 많이 얻으셨을 것 같고 뭔가 충남 아산이 재탄생한다고 했을 때 팬들이 가장 기뻐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응원이 있는지도.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뭐 매 경기 힘들었고 매 경기 인터뷰가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구단 직원들 또 선수들 너무나 힘들었고 또 저희를 응원을 와주시는 팬들 저희 또 팬들 중에서도 정말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네. 또 몇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발벗고 나서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탕단이 됐고 저희를 정말 지지해 주셨던 그런 팬들 또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김도경 감독하고는 약간 이렇게 전체적인 옷을 입으면 젊었을 때 두 분이 약간 모델처럼 핏이 좋잖아요. 원래부터 신경 쓰이는 네? 그런 관계인가요? 그런 약간 그 라이벌 의식도 있습니까? 누가 뭐 잘생겼다고 생각을 떠나서 아, 지금 김동희 감독님 좀 살이 많이 살이 많이 찌셨더라고요. 쪘나요? 지금 내 낫다. 김동희 감독은 썼다고 여성 팬이 많았죠. 여성 팬뿐만 예, 아니라 잘생긴 저희가 게 봐도 되고. 정말 몸매도 좋고 예. 뭐 축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근데 성격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괜찮은 선배였어요. 결론 났으면 성격은 내가 낫다. 네. 뭐 이렇게. 뭐 1부 리그까지 다 포괄해도 네. 좋으니까 혹시 뭐 친한 감독도 1, 2부 통틀어서 네. 이 감독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 하는 대상이 있으면 여러 명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김남일 감독님이 감독. 이번에 새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과 여행을 가 있는데 이게 기사가 났어요. 근데 시차가 반대였는데 제가 잠을 못 자다가 기사를 보고 메시지를 보냈죠. 극한 직업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뭐라고 답장이 오던가요? 아, 이게 시차가 바뀌어서 벌써 일어난 거야? 이렇게 하네. 시차가 바뀌었는데 그때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었을 거예요. 5시, 6시인데 그때 김남일 감독이 잠을 이루지 못하셨나 보더라고요. 어떠실 것 같아요? 김남일 감독은 뭐 서로 친하시니까 성격을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겹쳐서 보면 남자답고 네. 리더십도 있고 이러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실 뭐 1부니까 2부보다는 더 부담이 크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지만 성격 자체가 좀 차분하고 좀 조용한 스타일이니까 또 그 안에 좀 카리스마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선수들을 잘 형 같은 리더십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형이랑 이제 대표팀에 있을 때 룸메이트도 하고 그러면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뭔가 있어요. 김남일 감독도.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연령대가 비슷한 선배 또 친구 이런 감독들이 네. 자꾸 감독을 데뷔하고 하는데 저희 새로 이제 젊은 지도자들이 좀 좋은 성적 또는 좋은 축구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야지만 또 저희 밑에 후배들도 좋은 감독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김도균 감독과 뭐 라이벌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김도균 감독보다도 어쨌든 조금 후배시고 지금 최연소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79년생보다 더 젊은 감독들도 사실 좀 이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그 최연소 감독이라서 불리한 감독들끼리? 점도 약간 있기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거는 여태까지 또 감독 수행하시면서 좀 느끼신 바는 없나요? 선수들한테 느꼈던 거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겠지만 제가 항상 경기장에 가면 인사를 항상 먼저 가야 되잖아요. 끝나도 먼저 가야 되잖아요. 뭐 먼저 이런-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는 뭐 무조건 제가 먼저 가야 되는 거고요. 연배가 높으신 감독님이 계실 때 경기 전에 저희가 1시간 반 전에 오잖아요. 그때 가서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나?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 갔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2018년도에 전북현대랑 FA컵을 네. 저희가 전북현대랑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강희 감독님한테 가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뭐 다른 감독님들도 은사님들이 계시지만 최강희 감독님이 제가 선수 시절에 또 은사님이어서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또 우연찮게 저희가 이겼어요 그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았지만 감독님이 와갖고 또 김새따라고 생각을 네.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요. 근데 실제로 저 감독 2018년에 감독 생활을 시작을 하셔서 이제 3년 차시잖아요. 예. 선배 감독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먼저 인사를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감독이 되면 선수들 심리적으로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뭐 기싸움도 있을 거고 네. 벤치랑 그런 데서 있었던 약간 애로점 같은 것 비화가 있습니까? 있죠. 제가 작년에 이제 박진석 감독하고 18년부터 19년까지 같이 2년간 했을 네. 때 또 박진석 감독도 저랑 또 친하시죠? 예, 네. 친해요. 그래서 네. 벤치 싸움도 여러 번 했었어요. 무슨 코칭을 계속 나와서 하면 대기심이 계시잖아요. 네. 아 참 저쪽 말 많이 한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왜 이렇게 항의를 네. 하냐라고도 얘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수가 파울성 있게 해서 경고를 받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게 무슨 경고냐 네. 이러니까 저쪽에 있는 감독님인가 코치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좀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첫 받는구나. 앞으로 우리 축구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졌으면 맞아요. 좋겠다. 그런 거 왜 없었으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박도혁 감독님은 좀 젊으시잖아요. 근데 다른 팀에는 예를 들어 저보다 이제 윗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런 정도면 통상 그 팀들에는 코치가 이쪽 감독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심지어 코치가 박도혁 감독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높거나. 있어요. 많죠. 그런 경우에 딱 걸리면 이거는 또는 약간 선수가 친구거나 조금 이제 애매한 피곤함을 거죠. 느끼실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나았죠. 그런 많이 뭐 좋아요. 나이 뭐 선배 이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없애서 사실은 오히려 후배들도 좀 더 이제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짜 올 시즌에는 박동혁 감독님이 딱 테크니컬 에어리에서 갑자기 저기 선배 감독한테 기싸움하고 경기 끝나고 왜 그러셨어요? 한준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말씀드릴게요. 한 장 아시죠?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동혁 감독하고 제 얘기를 되게 재미나게 해봤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근데 해요. 여기서 원투펀치를 오셨으니까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뭐? 수렌제부터. 수렌제? 5초 안에 요즘에 빨리 대답하셔야 게스트한테 돼요. 이거 하는 거 재미 들리셔갖고. 누구? 제라드. 제라도 금방 아. 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네. 이건 별로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또 할 거 없어요? 손잡아.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자범근 하겠습니다. 확실한 좋은 선택. 선택. 우리 또 없어요? 최소한 코치님은요?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 예? 램파드. 자, 이게 팀의 어? 민주화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제라드를 했는데 그래. 코치님이 램파드를 그런 했어요. 거지. 박지성, 손흥민은 그래도 조금 저보다 후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느낄 수 있었던. 네. 그럼 최성환 코치는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당연히 차범근. 여기서는 여기서. 의견 일치. 예. 나왔네요. 기대하는 대답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손이 그렇네,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군요. 스승이신데. 네. 응원답. 그럼 마지막으로 팬들한테는 아까 감사단 얘기했으니까 같이 뛸 선수들에게 감독님의 진한 사랑의 편지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수들 2020년 충남 아산 FC라는 팀의 일원으로서 동계훈련을 잘 해줬고 지금까지도 잘 해줬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금방 곧 돌아올 시즌이 있으니까 우리 선수들 열심히 준비한 거 본인의 기량 이상으로 발휘를 잘 해서 우리 팀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꼭 이루길 바라고 또 개인적인 목표를 이뤘던 것도 꼭 이룰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올 시즌 잘해보자 우리 선수들 화이팅! 네.
네? 교생 실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간. 선생님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충남 아산 FC가 올 시즌 어떻게 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대하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K리그 1, K리그 2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